나를 살리는 살림. 이상미 지음, 출판 마이웨이 북스. 비우고 줄이고 없애고 살림 미니멀. 서울에서 경기도로, 경기도에서 다시 지방으로 세 번째 이사했다. 방 2칸에 18평짜리 신혼집에서 26평 아파트로 지금은 34평 아파트에 세 가족이 살고 있다. 평수는 커졌지만 가전이나 가구는 신혼시절 거의 그대로다. 떠돌이 전세살이. 언제 다시 평수를 줄여 이사하게 될지 모르니 최대한 짐을 늘리지 말자고 다짐했고 그 약속을 이어가고 있다. 나는 집주인이다. 물건을 관리해 주러 온 관리인이 아니다. 물건을 모시고 살지 말자. 물건에게 자리를 내주지 말자. 집주인의 자리를 찾자. 신혼 때는 결혼 선물로 받은 아기자기한 소품과 호기심에 산 물건들로 집안 곳곳이 채워졌다. 거실에는 유럽풍의 러그도 멋들어지게 깔려 있었다. 새것이던 물건 위로 조금씩 먼지가 쌓였다. 애써 외면하고 살다가 한참이 지나자 먼지를 털어내기도 어려운 상황이 됐다. 점점 더 그쪽으로는 눈길이 가지 않았다. 먼지를 털고 청소해야 한다는 걸 머리로는 알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하기 싫으니까. 보고 있으면 괜히 속만 끓으니 방치했다. 그렇게 선물 받은 소품들은 예쁜 쓰레기가 되었다. 거실을 차지하고 있던 유럽풍의 러그를 깔 때는 그럴싸했다. 낡은 집을 앤틱하고 클래식한 집으로 만들어주어 만족스러웠다. 하지만 러그를 세탁할 때쯤 생각이 달라졌다. 세탁기에 겨우 쑤셔 넣고 어렵사리 건조하며 깨달았다. 이건 그냥 짐이다. 크고 관리도 어려운 쓰레기. 물건을 하나 산다는 건 정성과 에너지를 쏟겠다는 다짐이다. 곧 내 일이 늘어난다는 뜻이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 내 정성과 에너지를 쏟아 관리할 만큼 가치 있는 것들일까? 꼭 필요한 것일까? 정성을 쏟아야 할 대상은 나 자신과 남편, 아이 하나만으로 충분했다. 집안을 차지하고 있던 잡동사니들을 정리하고 100리터짜리 쓰레기 봉투에 가득 넣어 버린 후부터는 물건을 살 때 신중해진다. 그것을 샀을 때의 기쁨보다 물건의 마지막을 먼저 생각하게 된다. 물건의 속성은 참 간사하다. 내 것이 되는 기쁨은 잠깐이다. 더 좋은 물건이 끝없이 나를 유혹한다. 그 유혹하던 물건도 내 것이 되고 나면 다시 시들해진다. 물건을 떠받들고 살 만큼 에너지 넘치는 사람이 아니라면 최소한만 가지고 사는 것을 추천한다. 물건을 사기 전 항상 그것의 마지막을 상상하면 나에게 꼭 필요한 물건을 고르기 쉬워진다. 처음 샀던 그 상태 그대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들인 시간에 곱절이나 되는 시간을 쏟아야 한다. 물건에 끌려가는 삶. 비우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더하지 않는 것이다. 미니멀이란 결국 삶을 단순하게 사는 능력이다. 나에게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을 골라내는 연습.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지 않고 본질에 가까운 삶을 사는 능력 말이다. 차를 예로 들어보자. 차의 본질은 이동수단이다. 이동의 편리함을 위하여 발명된 물건이다. 그 차에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다. 차의 등급을 정해놓고 어떤 차를 타느냐를 두고 그 사람의 지위와 위치를 평가하기 시작한다. 그때부터 우리는 본질은 잊고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게 됐다. 불안 돈목. 부처 눈에는 부처가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가 보인다는 사자성어처럼 내가 남을 그 사람이 가진 물건으로 평가하면 타인도 그럴 것으로 생각하게 된다. 물건이 나를 말해준다고 믿는다. 나의 행동과 성품이 나를 말해주는 단순한 삶을 살자. 물건을 갈고 닦을 에너지를 나를 갈고 닦는 데 쓰자. 그것이 내가 생각하는 진짜 미니멀한 삶이다. 때로는 멀끔하게 차려입고 비싼 명품을 둘러 나를 설명해야 할 때도 있겠지만
언제나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면에 있음을 잊지 않기를. 물건이 아닌 내가 나를 말해주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버리는 것도 귀찮다면 제로 웨이스트. 평화롭던 주말 저녁, 집안 공기를 싸늘하게 만든 범인은 다름 아닌 분리수거. 일주일에 한 번 분리수거하는 날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주말이면 누가 나갔다 올지를 두고 묘한 신경전이 펼쳐진다. 도대체 이 많은 쓰레기가 다 어디서 나오는 거야? 우리 집만 이 정도면 아파트 전체는 얼마나 되는 거야? 온라인에서 장을 보면 나오는 상자, 그 안에 각종 포장재와 얼음팩, 배달 음식을 먹고 난 후 나오는 플라스틱 용기와 음료수 캔, 터치 한 번으로 이렇게 많은 쓰레기를 만든다니 놀라운 일이다. 쓰레기를 줄일 방법은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든 현실적인 이유는 귀찮아서다. 매번 두 손 가득 가지고 나가야 하는 분리수거가 번거로워서 양이라도 줄여볼 참이었다. 분리수거는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 수시로 버려야 하는 일반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까지 합치면 나갈 때마다 쓰레기를 버려야 한다. 외출하는 길에 버리면 되는데 뭐 그렇게 귀찮은 일이냐고 하면 할 말이 없다. 그 잠깐도 귀찮아서 꾀가 나니까. 나만 그런 건 아닌 것 같다. 출근하는 남편에게 쓰레기 하나만 버려줘 하고 부탁하면 남편은 나 자전거 타고 출근하는 거 알잖아. 자전거 끌면서 쓰레기까지 들 손이 없어. 미안 하고 말한다. 아이에게 쓰레기 좀 버리고 나가자 라고 하면 엄마 쓰레기 버리려면 돌아가야 하잖아. 늦어 한다. 쓰레기가 쌓여서 거슬리는 사람은 언제나 나뿐인 듯. 그래 까짓것 많은 양도 아니고 잠깐이니까 할 수 있다. 그런데 주차장에 갈 때면 1층에 들러 쓰레기를 버려야 하는 일이 성가시고 하얀 블라우스나 바지를 입을 날에는 혹여나 옷에 묻을까 들고 나가기 꺼려지고 어떤 날은 약속 시간에 늦어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하나 둘 쌓여있는 쓰레기. 일이 커지니 혼자 들고 나가기 어려워지고 주말이 되면 또 누가 쓰레기를 버릴 거냐를 두고 눈치 싸움이 시작된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애초에 쓰레기를 안 나오게 하는 방법이다. 일주일에 한 번 버리는 재활용 쓰레기는 물론이거니와 일반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도 최대한 줄일 수 있다면 줄여보자는 생각으로 제로 웨이스트를 검색해 보았다. 자, 이제 집안을 쓱 둘러보자. 무엇부터 바꿀 수 있을까?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일단 욕실. 바디워시, 샴푸, 컨디셔너, 치약, 클렌징 폼, 핸드워시 이 모든 것이 플라스틱 통 안에 든 채 나란히 줄지어 있었다. 버려야지 생각하고 보니 한 번도 거슬린 적 없던 것들이 모두 쓰레기로 보였다. 저 많은 통 다 쓰면 또 내가 갖다 버려야겠지. 조용한 반란이 시작되었다. 하나씩 하나씩 욕실의 플라스틱 통을 없애기 시작했다. 바디워시, 샴푸, 컨디셔너, 클렌징 폼, 핸드워시는 모두 고체 비누로, 치약도 고체 타입으로, 분리수거도 귀찮아서 시작한 제로 웨이스트였지만 덤으로 욕실도 훨씬 깔끔해졌다. 그렇게 집 구석구석을 조금씩 바꾸어 나갔다. 세탁세제는 세제, 섬유유연제, 표백제 등 여러 가지를 쓰는 대신 3가지 성분이 모두 들어있는 캡슐형 세제로 바꿨다. 플라스틱 용기를 줄여줄 뿐만 아니라 무거운 세제를 들지 않아도 되니 편리하다. 식사 시간에는 쟁반을 사용한다. 먹다가 흘리더라도 쟁반은 설거지하면 되고 식탁이 오염되지 않으니 물티슈 사용이 훨씬 줄었다. 식기세척기에 들어가지 않는 그릇은 따로 설거지하는데 이때 주방세제 대신 설거지바를 이용한다. 거품도 잘 나고 성분이 착해서 맨손으로 설거지를 해도 손이 거칠어지지 않는다. 여행짐을 쌀 때도 올인원 비누 하나로 해결한다. 바디워시, 핸드워시, 클렌징 폼 따로 구분해서 사용하지 않는다. 비누 하나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씻을 수 있고 틴 케이스를 사용하면 남은 비누를 다시 싸서 가지고 올 수도 있다. 양치할 때는 고체 치약을 이용한다.
알약 크기의 치약을 깨물어 입속에서 잘게 부순 후 칫솔질하면 된다. 여행 갈 때도 하나씩 챙기면 되니까 간편하다. 개인적으로는 일반 치약보다 훨씬 만족스럽다. 다만 삼킬 위험이 있는 어린아이에게는 사용을 주의한다. 생활 속의 제로 웨이스트.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 욕실, 주방에서 자주 쓰는 생필품만 친환경 제품으로 바꾸어도 플라스틱 용기 배출을 훨씬 줄일 수 있다. 무리하게 한 번에 바꾸기보다는 조금씩 시도해가며 제로 웨이스트도 나만의 스타일대로 실천해보자.